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 뇌 한 구석에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볼까? 아니면 더 쉬운 걸로 넘어갈까? 이 계산을 하루에 수천 번씩 해요.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내는 능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뇌 회로를 힘든 일을 오히려 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뒤집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절제하는 게, 그러니까 돈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쇼츠 넘기는 것만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요? 이게 흔한 동기부여 멘트 그런 게 아니에요. 뇌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왜 그동안 의지력이 매번 여러분들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대신에 뭘 해야 하는지가 보여요. 사업에 진짜 중요한 일,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고 영업 전화하고 깊게 기획하는 일, 이런 건 솔직히 죽어도 손이 좀 안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폰은 근데 막 2시간씩 보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뇌가 해킹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 해킹을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돈 되는 일을 어떻게 즐기게 되는지까지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뇌는 아주 단순한 경제 원리로 움직여요. 끊임없이 딱 하나를 물어보거든요. 야, 너가 이 에너지를 써서 얻는 게 뭐야? 뭐가 남는 장사인데? 이런 식으로 뇌가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나 뭐하지? 라고 고민하는 순간 뇌가 즉시 계산해요. 노력은 많이 드는데 보상은 불확실해? 그러면 뇌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하지마. 반대로 노력은 거의 안 되는데 쾌락은 확실해?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바로 청신호예요. 바로 가, 바로 해,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뇌한테는 생존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곧 살아남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원시적인 뇌는 지금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설계된 현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든 군것질, 모든 쇼츠, 이런 것들, 과학자들 팀이 달라붙어서 노력 없이 기분 좋아지는 이런 뇌 회로를 정확히 건드리게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는 고장난 게 아니죠. 해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머릿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뇌에는 좌핵이라는 아주 작은 신경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뇌의 동기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엔진이 도파민이라는 연료로 돌아가요. 근데 도파민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거랑 조금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 아니에요. 갈망 호르몬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질까 말까 기대할 때 터지는 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쇼츠가 그렇게 끊기 힘든 거죠. 넘길 때마다 다음 건 또 재밌는 게 있을까 하는 그 기대, 거기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보고 나면 별론데 또 넘기고 보고 또 넘기고 보고, 이게 보는 행위가 아니라 넘기는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쉬운 도파민을 너무 많이 맞으면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요. 이거를 하향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도파민을 받는 수용체가 실제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뇌가 만족의 볼륨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뻔하죠. 똑같은 흥미를 느끼려면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깊게 빠져서 보던 책이 지금은 지루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활력이 돌던 운동이 이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어졌다고 느끼지만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약이랑 똑같은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SNS 몇 시간씩 보는 사람들이 제일 의욕이 없잖아요. 왜? 뇌가 노력 제로 보상에 길들여져가지고 조금이라도 꾸준한 집중이 필요한 건 싹 다 고통으로 느껴지게 바꾸거든요. 이게 노력 대비 보상 비율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자, 그럼 돈 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상품 기획하기, 컨텐츠 만들기, 영업하기, 전화하기, 실력 쌓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상이 진짜 느리잖아요. 심지어 불확실하잖아요. 그게 올지 안 올지란 확실성도 없고, 그리고 즐거움,
쾌락 이런 것보다도 고통이 먼저 와요. 그래서 몇 달을 해도 몇 년을 해도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가 쉬운 도파민에 절여져 있으면 이 돈 되는 일들이 전부 다 재미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되는 일 자체를 뇌가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과 통장은 다 마이너스로 여기에서 새어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희망을 좀 봅시다. 희망이 있어요. 뇌의 진짜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거를 깊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고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뇌는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시 배선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이 절제 회로를 강화하거나 산만 회로를 강화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너가 배선을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좀 그런데 사실 도파민 자체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과하게 나를 자극하고 있는 그 도파민의 원인을 잠깐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파민 시스템을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오래 최대 밝기로 켜져 있으면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밝기가 되었을 때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는 그 다이얼을 천천히 낮춰서 뇌가 보통이 어느 정도의 밝기였는지 어느 정도의 느낌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쉬운 쾌락원들을 좀 걷어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줄어들었던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늘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상향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예전 영상에서는 하향 조절, 절벽으로 떨어진다까지만 다뤘었는데 뇌가 다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지루하던 게 다시 막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일 하나를 끝났을 때의 뿌듯함, 운동을 하고 났을 때의 개운함, 집중해서 일한 뒤에 그 차분하고 뭔가를 해냈다는 그 보상감, 이런 자연스러운 보상들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준선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요. 왜냐면 방법이 틀렸거든요. 다들 일을 막 꽉 깨물고 의지력 하나로 막 버티려고 해요. 근데 의지력이라는 건 사실 인간에게 한정된 자원이에요. 리미트가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자극에 굶주려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 뇌를 우리가 의지로 이긴다?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뇌와 호르몬에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적응기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 며칠은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나고 막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단 증상이에요. 마치 담배나 술처럼 뇌가 어떤 자극 수준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확 뺏어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불편함이 사실은 과정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게 살 빠지고 있다, 막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막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뇌가 억지로 재조정되고 있다라는 신호인 거죠. 핵심은 이 시기가 일시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은 이게 돌파되기 직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지속해야 되잖아요. 이 불편함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신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은 여러분들의 뇌가 지금 재배선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밀고 조금만 나가면 재빠르게 재배선돼서 여러분들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럼 실전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도파민을 이거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의 최고 도파민 활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오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걸 보통 찾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노력은 최소한인데 자극이 진짜 최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핸드폰이거든요. 스마트폰. 그리고 정확히는 SNS, 쇼폼, 게임, 아니면 먹는 거에서는 뭐 정크푸드나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거의 노력 없이 강한 쾌락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타겟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영원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뇌가
리셋되는 동안만 우리가 잠깐 물리적으로 멀리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세요. 3일이 최소, 7일이 제일 좋고요. 14일이 넘어간다? 여러분들 아마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책 읽는 게 막 즐거워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아까 이야기했던 쉬운 도파민에 인공적이고 물리적인 결핍을 만들어서 뇌가 더 어려운 활동에서도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거를 강제로 찾게 만드는 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근데 그냥 단순하게 빼기만 하면 될까요? 빼기만 하면 안 돼요. 자연도 진공 상태를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뇌도 똑같아요. 우리의 뇌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쉬운 도파민을 치웠으면 그 자리에 느리지만 오래가는 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부러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스크롤 넘기는 거 대신에 종이책을 조금 읽어보시던가, 배달 요리를 먹는 것 대신에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는 대신에 이어폰을 빼고 좀 산책을 하거나, 음악 없이 운동을 해보거나, 핸드폰이 아니라 손으로 일기를 쓰거나, GPT나 클로드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랑 전화나 실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되게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 도파민 시스템이 아직까지 고강도에 맞춰져 있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법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뇌가 이 활동을 기대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도파민을 다시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며칠 정도 책을 읽으면 뇌가 책을 펴면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만족감이 온다라는 걸 학습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운동하면 뇌가 그 개운함이랑 성취감을 막 먼저 원해서 막 아침에 눈이 자동으로 떠지거든요. 도파민 때문에. 이게 보상 시스템을 통째로 재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쾌락이랑 만족은 달라요. 쾌락은 즉각적인 거고 순식간에 사라져요. 외부 자극에서 오고 노력의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만족은 느리게 오고 오래 가요. 내 안에 성취해서 오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대사회는 우리한테 쾌락은 막 쏟아붓는데 만족은 텅 비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는데도 왠지 집에 혼자 도착했거나 잘 때가 되면은 막 이상하게 공허한 느낌이 들고 한 게 그래서 그래요. 뇌는 쾌락은 얻었는데 만족을 못 얻은 거죠.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만족은 장기적으로 쾌락보다 도파민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도파민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이 만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걸 해냈을 때, 저항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뇌가 도파민에 세로토닌에 엔돌핀까지 이걸 뭐 칵테일로 쏟아내버리거든요. 그냥 아주 그냥 한 잔 기가 막히게 말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막 러닝하는 사람들이 특히 말하는 뭐 러너스 하이, 뭐 못 느껴봤다는 사람도 많다지만, 저도 뭐 마라톤을 되게 여러 번 해서 대회도 뭐 수십 번 나가고 하면은 뭐 7km에서 20km 지점쯤에 러너스 하이가 막 오거든요. 소름이 막 돋으면서 갑자기 없던 힘이 쭉 나는. 그리고 뇌과학이 이걸 엄청 뒷받침하는 게, 여러분 보상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획하고 결정하고 좀 자제하고 멈추고 참고 하는 뇌의 그 부분인데, 미루는 연습을 할수록 이 회로가 강해져요. 반대로 즉각적인 만족을 한다? 그러면 더 원시적인 부분, 그리고 충동으로 움직이는 변연계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만함 대신엔 절제를 택할 때마다 말 그대로 뇌가 가지고 있는 전전두엽은 판단력을 끌어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고급된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고, 원시적인 변연계,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면 안 해, 아프면 안 해, 차가우면 안 해, 막 그냥 안 하는, 밀어버리는 이 부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깔려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본값을 디폴트로 바꾸거든요. 절제가 누군가에게는 막 나랑 싸우는 일처럼 느껴져요. 막 내가 의지력을 갖고. 그게 아니라 되게 내추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 사람들이 절제가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듣기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뇌는, 우리들의 뇌는 언제나 쉬운 보상 쪽으로 다시 흘러가려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절제가 제일 편한 길이 되게끔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은 핸드폰이 침대 옆에 있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잖아요. 근데 건강한 음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먹어요.
그리고 운동복이 꺼내져 있으면 그걸 입고 운동을 해요. 환경이 나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의지력에 기댈 순 없잖아요. 의지력이 약하니까. 인간의 의지, 나만의 의지, 우리들의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잔뜩 주는 활동은 접근하려면 귀찮게, 만족을 주는 활동은 시작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SNS는 폰에서 잠깐 지우거나 뭐 방해금지 모드를 하거나 아니면 SNS를 우리가 잠깐 동안 못 켜게 하는 설정을 또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아예 핸드폰을 좀 다른 방에 두거나, 그리고 정크푸드는 애초에 사지를 마세요. 건강한 거, 우리한테 좋은 것들은 손 닿는 데다가 두시고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때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의외로 놓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도파민 기준선에 계속해서 영향을 줘요. 주변이 막 다 스크롤하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막 DM 보내고 그러면 즉각적인 만족만 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뇌는 쉬운 거, 편한 거, 즐거운 걸 좋아하니까. 반대로 집중하고 절제하고 깊게 일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습관이 옮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네? 좋은가 봐. 저렇게 하면 돈을 버나 봐. 이렇게. 그래서 뭐 친구랑 가족을 버리란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랑 시간을 보낼지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렇게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미 그거는 해킹당한 뇌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상태에서는 절제가 산만한 것보다 어려워 보여요. 근데 반대편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배선된 업그레이드된 OS의 뇌를 갖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절제가 산만함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면 산만함은 여러분들을 공허하고 불안하고 뒤처진 기분으로 만들거든요. 좀 우울한 기분으로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절제하는 삶은 성취감, 자신감, 통제감 이런 걸 줘요. 그래서 근데 진짜 뭐가 더 힘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봤을 때 만족도 안 되는 도파민을 하루 종일 쫓아가는 거랑 내가 조금만 해서 내가 얻어지는 보상을 가지고 내가 삶 자체가 행복하게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제일 행복하고 편해 보이고 달콤한 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험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자는 얘기예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 통제권이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막 폰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면서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건가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사회가 여러분들이 해킹해 놓은 거예요. 진짜 자유는 뇌가 나한테 불리하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선택하고 그걸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거. 일하기 싫어 죽겠는 게 아니라 막 일하는데 내일 놀이공원 가는 것처럼 설레, 막 너무 집중돼, 너무 즐거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과정의 반대편에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여러분들이 돈 되는 일만 유독 하기 싫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쉬운 도파민의 해킹을 당해버려가지고, 그리고 느리고 불확실한 진짜 돈 되는 일을 못 견디게 길들여진 거였어요. 근데 그 뇌는 다시 우리가 배선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연스럽고 즐겁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7일 리셋 챌린지,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도 뭐 양천구에 고용노동부에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막 강의를 나가요. 그럼 그분들한테 도파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요 7일 리셋 챌린지를 꼭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 노력 대비 자극이 제일 센 거, 그게 뭐 폰이든 쇼폼이든 릴스든 게임이든 먹을 거든 배달 요리든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진짜 오늘부터 딱 7일만 끊어보세요. 7일만. 그리고 그 자리를 밀어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돈 되는 일, 뭐 책 읽기, 신문 읽기, 운동하기, 이것 중에 하나로만 딱 채워보세요. 그러면 7일 뒤에 딱 8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던 그 일이 이상하게 손에 잡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막 책에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일주일만 책 읽어보세요. 쇼폼 대신에. 그러면
나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책을 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라는 그 경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7일 동안 뭘 끊을지 그 7일 리셋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머릿속으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내뱉고 행동으로 해야 그게 진짜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에 끌려다니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걸 해내고 그거를 즐기도록 설계된 사람들이거든요. 아시겠죠? 꼭 7일 뒤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비즈니스와 마인드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는 라이언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